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강사님, 남편 생일 기념으로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5년 뒤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평생 한 길만 걸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용기 되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네요. 어메이징,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신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우리가 아는 멜로디가 많이 나와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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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드보르자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모두 다 조스로 화답을 하시네요. 맞아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조스에 갖다가 OST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뭐가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따란. 그렇죠. 상어가 나올 때 뭔가 상어 지느러미가 보일 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딱 수면으로 상어 지느러미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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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물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신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이제 5년 있으면 익숙하던 직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이게 들려. 제가 제주도 살이를 할 때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주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들어간다는 건 되게 설레임도 있지만 이 두려움의 음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 연결하는 음악이 기가 막혀요. 실제로 들어보세요. 오늘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을.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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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따란 딴딴딴따단. 다 같이 할 수 있죠. 시작. 딴딴딴딴 따단 딴딴딴따단. 헌금바구리 돌아갑니다. 은혜만큼 내주세요. 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따단 따다다다다단 딴딴. 이게 계속 나와요. 장엄하게. 이건 어떤 느낌 같아요? 뭔가 제가 제주도 이제 가는 게 두려웠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가 산 땅값이 오른 느낌이죠. 딴딴딴 제2공항 들어섰구나. 블루버틀 들어왔다. 아이고 좋구나.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신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 두려운 음악이 나와요. 근데 남편분은 20년을 한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 느낌으로 계속 가시면 그 소리가 장엄한 소리가 날 거예요. 딴딴딴 따라단 딴딴딴 따단. 근데 여기에 보면 또 2악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따라라 리리리 따라라 리리. 이게 잉글리시 혼이라는 악기인데 되게 서정적이에요. 전 그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고향 제주도 나의 꿈. 이런 느낌. 근데 또 그 다음 연결 음악이 이거예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땅값 올랐구나. 제주도 땅값. 아이고야 어떻게 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드보르자크 이걸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신세계는 계속해서 업 앤 다운. 삶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힘들 때 계속 힘들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힘든 건
영원하지 않대요. 지드래곤이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지디가 말했다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나갈 때는 거만하지 않으면 되고 힘들 때는 희망을 가지면 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 지금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갱년기 지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하거나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견디는 것도 힘든 기간이니까 좋은 거 잡숫고 좋은 거 보고 이 시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지원해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시험 준비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남편한테는 나 하나 일할 곳 없겠냐 했지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네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 힘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나오고 저희 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2남 4녀 부모님 8명인데 아버지는 이제 소학교 다니시다가 귀가 사고로 학교 그만뒀고 엄마는 할머니가 동생들 보라고 아예 학교를 안 보내줬고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서울을 가게 됐고 형은 중학교만 마치고 가게 됐고 누나 셋은 다 여상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나들 주판 뒤집어 가지고 2개로 이렇게 하다가 대가리 까지고 그랬었어요. 주판이 겁나 미끄럽거든요. 누나 주산부기 학원 다니고 막 여상이니까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5전이요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요. 네. 누나 격리로 일하면서 저 성악과 돈 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대학을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주대학교 시험 보고 어떻게 됐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는데 우주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대 광주의 서강 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OA과라고 93년도에 쳤는데 전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너는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멍청이가 아니라 항상 안 좋은 단어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똥멍청이라고 하고 이제 친구 엄마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대그레 똥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들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잉여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잉여인간이구나. 죽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탑동이라는 바닷가에서 제가 한번 이제 죽으려고 21살에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꾸 저한테 뭐 요즘은 진짜 훨씬 덜 그러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절대 묻지 않아요. 이혼했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들은 결혼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물어보세요 했더니 김 선생은 여자를 너무 잘하는데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안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우자. 줬다 받았다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제가 딸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이번에 아이들하고 가게 돼서 마침 누가 이제 삼겹살 집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길 가는데 어메이징. 제가 죽으려던 바닷가 끝에 그 삼겹살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횟집 거리거든요. 근데 횟집 중간에 딱 고깃집을 냈더라고요. 아이디어 있게. 근데 제가 거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애들 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순간 진짜 영화처럼 진짜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란 소리가 진짜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21살에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얘기해 줄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21살에 대학을 떨어졌는데 할머니가 똥멍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똥멍청이가 뭐예요? 사람의 뇌가 똥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제 뇌가 들어 있어야 할 자리에 똥이 들어 있다는 뜻이야. 할머니가 심오한 철학적 표현을 하신 거지. 똥이라는 건 영어로 very라는 뜻이야. 매우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면서 살짝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애들이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내가 여기 고깃집 다시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한테 말해줘야지. 아빠는 그때 죽으려고 그랬거든. 21살에 대학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져서. 근데 지금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죽었으면 니들은 이 우주에 없겠지. 그러니까 니들도 살다가 아빠처럼 죽고 싶은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 사람들이 너희를 똥멍청이라고 비난하고 니네가 니노 스스로 자체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날이 올지 몰라. 그래서 깔끔하게 삶을 끝내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몰라. 근데 그때 아빠가 오늘 해준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로 죽지 마. 그건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똥돼지 먹으러 가자. 3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마음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영어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하지 않을게요. Today 여기까지 할게요. Today I love blossom.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우리 인생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붙었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떨어졌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33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바리스타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나이대가 애매합니다. 33살이 왜 애매합니까? 얼굴이 애매한 경우는 있지만 나이는 없어요, 그런 게. 알바나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호텔 조리과를 나와서 호텔 일은 잠깐 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사무직도 해보고 자꾸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게 고민입니다. 계속 새로운 직업을 위해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전공은 호텔 조리과 하신 거예요? 호텔 조리 쪽이어서 네, 조리를 하다가 네, 신랑 만나서 큰아이가 생겨가지고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이제 둘째 낳기 전에 이제 아기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알바 같은 데는 다 20대 초반, 후반 이렇게만 뽑고 경력이 있는 사람만 거의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본 1년 이상 뭐 이렇게 뽑는데 새로 처음 하는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럼 도대체 경력은 어디서 쌓으라는 거예요? 계속 경력 있는 사람만 뽑아버리면?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데 사람들은 네.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뭘 배우려고 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가 또 일찍 끝나고 학원 가는 중간 시간에는 이제 제가 데려다 주거나 뭐 픽업하거나 이럴 것도 겹치기 때문에 큰아이가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면 또 엄마들이 많이 따라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양면적인 고민이 또 돼가지고. 그때 호텔에서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진짜 짜증나게 만나가지고, 진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살짝 그런. 살짝. 인간적이시다. 정말. 진이가 우리 여성분 앞에 나타나서 내 소원 2개 들어주겠다. 그러면 뭐 빌고 싶어요? 로또 1등. 그리고 또요? 아예 그냥 다시 태어나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전생이 있대요, 전생. 이 미국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우리의 전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전생이 생기고 계속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특별히 지금 여기라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은 다 전생이 돼요. 전에 내 삶이 돼요. 그리고 사람 몸의 세포도 제일 오래 사는 게 21일을 살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한 달만 지나도 전에 있는 세포랑 완전히 다 다른 세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른 사람 같기도 해. 또 참 사람은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33살은 많은 나이 같지만 되게 괜찮은 젊은 나이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는 것은 얘네들이 조금 중학교 이상만 돼도 자기네가 얼추 알아서 얼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한테는 또 되게 시간에 되게 좋은 저축이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4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되게 본격적인 삶은 제가 보기에는 40, 50, 60 이렇게 지나야 생긴다고 봐요. 젊을 때는 뭘 잘 몰라요. 자기 능력도 없고 고민도 많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삶은 보통 40 이후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은 그러면 체력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집 어디예요? 저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오늘 이거 끝나고 뛰어가요. 상계동까지. 오리걸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자살하고 싶대요. 근데 강사님이 추천해 준 거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자살하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대는데 뭐 제가 그분한테 뭐 살아봅시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말 듣고 누가 뭐 그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래 그럼 죽읍시다. 자, 죽을 건데 자, 제가 추천하는 걸 하고 죽읍시다. 마음을 그렇게 먹읍시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대요. 좋대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저를 신뢰하고 하루에 50분 전후 심장이 좀 뛰고 땀이 조금 날만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합시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 운동이나 잘하려고 하는 운동은 안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걷기, 빨리 걷기나 뛰기니까 뭐가 뛸 만큼이요? 심장이 뛸 만큼. 자, 보세요.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런 일이나 대상이 있어서 심장이 뛰는 게 있고 두 번째 운동을 해서 뛰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해서. 자,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게 없어. 그쵸? 내가 막 원해서 막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건 처음부터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일주일에 5일, 21일만 합시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세포 제일 오래 사는 게 21일이라고요. 자, 그렇게 21일 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뒤집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땀날 만큼 막 심장 뛸 만큼 운동을 하잖아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 찝찝한 상태에서 죽기가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뛰고 나면 배가 고파. 웬만한 건 맛있어. 그러니 맛있게 먹고 죽자.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일어나서 뒤지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자잖아요. 숙면을 취해요. 숙면을 취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은 숙면을 취할 때 뇌 안에서 나와요. 스트레스 분해 물질도 그렇게 숙면을 취할 때 나와. 그래서 자 그래 잠 잘 자고 뒤지자. 내일 아침에.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약속했어. 20일을 하고 뒤지기로. 그래 또 찝찝하니까 또 샤워를 하고 싶어. 샤워하니까 배가 고파.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또 잠이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1일을 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 저번에 생각했던 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게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뭘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뛰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틈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그건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 33세 된 우리 어머니, 지금 바리스타를 뽑아주지 않고 아이 또 픽업도 가야 되고 그런다면 엄마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를 해야 되냐면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 얼굴 많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운동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운명을 바꾸시고 싶다면 운동. 이름 바꾼다고 운명 안 바뀝니다. 저희 형네 집 이름 다 바꿨어요. 형수님, 조카 4명. 저 이제 형 이름 몰라요. 저희 친형인데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까먹는데 새로운 이름을 6명이나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이름을 바꿀 만큼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운동. 안녕하세요. 올해 6월 30일에 육군 중위로 전역하고 현재는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20대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분명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전역하고 싶다. 전역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지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는 요즘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불과 몇 개월 전과 달라진 저를 보고 사람이 되게 간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 혹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20대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2로 전역을 하신 거예요? 군 생활 얼마 하신 거예요? 그 21년도에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네. 올해 6월 30일에 네. 전역한 취준생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의 전공이 IT 쪽이긴 해서 관련 분야를 좀 준비하고 있기는 하는데 확실히 IT 분야가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조금씩은 벅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 20대는
되게 다 암흑이었던 것 같아요. 암흑. 저는 이제 25세 학교를 늦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항상 노이로즈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졸업하면 30인데 나 졸업하면 30인데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모가 받쳐주지도 못하고 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은 큰 깨달음에 이른 게 아니라 위궤양에 이르게 됐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아, 졸업하면 30인데 졸업하면 30. 고민을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되게 섬세한 사람들, 안테나가 좋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 저 제주도에 사는 그 공방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무드등 만드는 거 해요. 근데 어떤 때 손님 있고 없어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준아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형 일 있으면 돈 벌어서 좋고요. 일 없으면 쉬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일이 있을 땐 피곤해서 힘들고 일이 없을 땐 또 불안해서 또 힘들어. 이게 뭔 지랄이냐고요. 무식한 말로 내가 그 친구보다 경제력도 좀 나은데 걔가 항상 많이 웃어. 누군가 그랬어요. 힘들 때 웃는 놈이 승리자다. 최종의 순간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90세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최후에 웃는 놈이 승리자가 아니다.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다.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지. 뭘 최후에 웃으려고 숨 참다가 뒤집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요. 그리고 걔는 저랑 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졌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엄청 불안해하더라고 얘가. 제주도에 관광객 안 온다고 형 저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아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겨울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하준이 안 됐더라고요. 하준아 미안하다. 그냥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형을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렇게 20대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생긴 건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고 사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좋은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좀 못하면 어때? 좀 쉬었다 가도 돼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미 잘 해왔고 군대 생활도 아마 딱 안 봐도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또 좀 잘 못하면 어때요? 늘 계속 이렇게 잘할 수만은 없으니까 잘 못하면 또 거기서 또 배울 거예요. 우리는. 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